네, 원산지 확인서 실제로 작성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양식을 어디에서 구하는지가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법령에 이렇게 별지 서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법령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관세청 SFT 홈페이지에서 FT 자료실 서류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편하신 방법으로 다운받으셔서 입력하셔도 되고 프로 받으셔서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뒷면에 별지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작성하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아마도 FT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이 원산지 결정 기준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죠.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발급번호부터 좀 막히실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발급번호는 그냥 내부 관리 목적으로 아무거나 숫자로 하시든 영문으로 하시든 발급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뉴웨이브 컷을 다시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 목적상 번호를 부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급하는 자가 이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작성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웨이브 관세사무소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입력을 해주시고 대표자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팩스번호 있으신 경우에 기재하시고 뭐 없으신 경우에는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주소도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도 적으시면 되고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인증수출자이신 분들은 인증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증수출자랑 관련도 이런 번호는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는 공란으로 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공급받는 자로 넘어가 볼게요. 보통은 이제 협력하는 기업에서 요청하시는 경우 발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가장의 이제 관세 법인으로 해서 기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업자 번호는 전달 받으셔야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적으시고요. 전화번호도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요구하시는 항목은 다 이제 적으시면 되고 여기는 공급하는 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기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 공급물품 명세서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에 연번은 몇 개를 이제 적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달라지겠지만 간단하게 2개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체 협정에 대해서 요청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 어느 국가로 수출하는지에 따라서 요청하는 협정이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한미 FT, 중 FT 이렇게 2가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품목 번호는 HS 코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HS 코드 6단위를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공급하는 HS 코드가 몇 번인지 알고 계시는 경우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 사실 협력업체에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에다가 코드를 물어보셔도 되고 모르시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시로 이런 HS 코드를 써볼게요. 전 세계 공통 기준인 6단위 기준으로 FTA에서는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납품하는 납품명, 규격이 있으면 규격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개를 납품을 했는지 적어주시고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협정문에서 찾아볼 수도 있기는 한데 협정문 찾아보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관세청 SFTA 포털에 들어오셔서 FTA 자료실 그리고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협정을 전체로 선택해서 여기다가 HS 코드 6단위를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전체 협정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이렇게 한글과 영문으로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국가 선택하시고 다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국가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확인을 할 예정이었으니까 미국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그리고 중국은 4다리 세번 변경 기준 이렇게 각 용어는 달리 하고 있지만 CTH가 원산지 결정 기준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 원산지 결정 기준에 다른 호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기재를 하지 않고 여기 작성 방법에서 제시한 대로 약어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TA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4단위 3번 변경 기준은 CTH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CTH를 입력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 협정 모두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나와서 동일하게 기재를 했는데 만약에 검색을 해보셨을 때 2단위 세번 변경 기준 그리고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어를 표시를 하셔가지고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앞단에서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까지를 기재하셨다면 BOM이라는 걸 작성을 하셔야 돼요. 따로 요 원산지 판정에 대한 증빙 서류로 BOM을 작성을 하시고 그 BOM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충족을 했다 하면은 충족, 미충족을 했다면 미충족. 그러면 이제 원산지는 KR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요 두 번째 12번 항목인데요.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입니다. 보통은 단건으로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1년 단위로 발급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았다면 보통 이제 내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포괄 확인을 해주는 기간을 기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작성 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간이 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자를 적으시고 여기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은 직인명판을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직인명판까지 찍으시면 이제 원산지 확인서가 완전히 발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린 것은 기본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과 그리고 원산지 확인서 형식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필히 적어도 원재료 내역서는 가지고 계셔야 되고 원재료에 대한 HS 코드 분류 그리고 완제품 HS 코드 분류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가격까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매입 증빙 서류도 다 있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산지 확인서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FTA 전문 UAV 관세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